오늘 MBM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는 이 복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저께 비가 좀 많이 내렸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사업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복제 사업과 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덱스터는 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내용이 이제 가지고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스템의 어떤 등장. 왜 시스템이 등장한다? 한국 암에게 1995년도에 처음으로, 1979년도인가요? 1979년도에 한국암이 처음 시작했죠. 그때는 사실은 트렌드 없었고요. AP도 정말 체계가 안 잡혔고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야말로 이제 두목구구식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물건 갖다 사다가 그냥 파는 거죠. 세일한 거죠, 세일. 예, 그 세일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 우리 싱킹 빅 그룹도 시스템이 좀 필요하구나. 아마 덱스터 예거께서는 한 6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시면서 뭐 그런 과정들을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당신의 수많은 경험을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덱스터 예거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됐고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희 사장님도 199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덱스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싱킹빅 그룹이 크게 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LS라든가 스폰서십, 팀워크, 시스템도 있었지만 LS의 멘토십이 이 부재면 결국은 사업은 오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킹빅 그룹이 덱스터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덱스터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성장을 해왔죠. 두 번째는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게? 한 5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일단은 그 당시에는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세일즈 방식이었죠. 아메는 세일하고 리테일은 달라요. 리테일은 우리가 제품을 써보고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고, 세일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판매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일 개념을 사업을 해왔다. 이런 방식이 결국은 오래 못 갔던 거죠. 예? 두 번째는 성장은 했어요, 그 당시에.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즉 시스템이 부재죠. 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초창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한국 아베이의 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중요성이 인식 부족이죠. 이제는 한국도 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제품만 막 무조건 파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우리가 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어느 책에 보니까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리하게 사자기를 강조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P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P라는 그룹이 아주 대표적인 그룹인데
3개월 만에 SP 막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거의 뭐 사재기에 뭐 전횡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그룹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2위 그룹이 됐던 그룹이 거의 사라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얼마씩 사가지고 어, 바로 뭐 15% 다음에 18% 그다음에 SP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초창기에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것이 거의 그냥 뭐 유행했다시피 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은 거의 다 지금 사라졌죠. 다섯 번째는 전업을 강조했던 것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항구함이 굉장히 성장을 막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아메이 한번 성공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고 사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보다도 사업자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군인도 교사도 본업보다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이 안보의 위협을 받고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니까 정부로부터 상당히 어떤 견제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상당히 되면은 이제 스폰서들이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다 전업을 하실 분 하시잖아요. 요즘은 에메랄드가 되셔도 거의 전업 안 하시고 부업으로 꾸준히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이 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잘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일 같고요. 과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세대별 특징은 어떤 특징을 있었냐면 1세대 아메이, 1세대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였었어요. 뭐 2세대 아메이는 다단계 판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3세대 아메이 하면은 소비자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행됐는데 바로 내 생활비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단계라 보면 되는데 지금 어쩌면 지금 이런 단계에서 4세대 마케팅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인데 3세대와 4세대 중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세대 특징은 뭐냐? 바로 쌍방향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쌍방향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컴퓨터나 통신 발달로 소비 행위와 사업 활동이 첨단화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수비만 해도 사업이 되는 브랜드 체인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서 3세대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과학적으로 통신 발달과 컴퓨터 발달을 인해 가지고 쌍방향 네트워크 마케팅 진행되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이제 SNS라든가 텔레그램 이런 형식을 통해 많은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데도 있고 또,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은 뭐냐면 왜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사업할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 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왜 이렇게 이 성장이 좀 더딜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이 관점은 이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심플리스트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단순한 비즈니스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복잡하게 생각한 그 원인이 바로 너무나 정부 홍수입니다. 정부 홍수예요. SNS, 뭐 우리가 카톡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그, 그 뭐죠? 유튜브 이런 데 가면 뭐 정보가 뭐 그냥 뭐 너무 넘치죠.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요. 좋은 참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뭐, 10권도 넘을 거예요. 그럼 10권, 20권 다 산다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면 돈 많은 사람 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두세 권 정도만 사가지고 완벽하게 내 거로 소화해내서 응용해야 할 정도 되면요. 어느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에그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이 성공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제하지 않고
SNS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기 시스템 착각을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유 가장 어리석은 전 사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래 못 가요. 재미는 있습니다. 왜? 새로운 정보 계속 전달받으니까. 아멘, 재미라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즈니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첨단화된 통신 발달, 컴퓨터 발달, 뭐 이런 스마트 활용, 뭐 이런 거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싱킹빅그룹 시스템, 여러분 성공하고 있는 스폰서 업라인들의 그 시스템대로, 그 다음에 상담한 대로 그대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을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건 뭐냐, 명단을 계속 꾸준히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꾸준히, 그 다음에 쇼더 플랜을 반복해 나가는 사람들. 결국은 이런 분들이요, 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덱스터웨거는 2, 3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성공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공 방정식? 우리가 미적분을 풀려면 인수분해부터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 사업도 어, 정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속에는 바로 우리가 이 성공 공식이 있다는 거 우리 참고하시면서 시스템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하면서 싱킹빅 그룹은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년도인가요? 2005년 1997년도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 말 정도에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이 시스템의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시고 덱스터이거 시스템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우리 싱킹빅 그룹의 에메랄드 이상은 그때 많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해봐야 한 15쪽밖에 안 됐습니다. 그 15쪽을 데리고 대동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덱스터 펑션을 직접 보게 하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벌써 20여 년 전에 그런 예, 김종사 사장님은 그런 결단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다이아몬드 막 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한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버스를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8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리조나주로 가다 보면 사막 지역인데 지금도 보면 그냥 그 선인장이 생각이 나요. 거의 한 3, 4m 되는 선인장이 이제 우리가 차에서 내렸으니까 고칠래니까 차에서 내렸으니까 선인장을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서 새가 새집을 짓고 먹이를 나르는 모습도 지금 눈에 선하고 있고 또 그 옆에서 그냥 꿩이 또 날아가더라고요. 길 옆에서 꿩이 날아가는 이렇게 보니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버스 타고 그냥 다녔으면은 전혀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공교롭게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쉬는 사이에 그런 두 가지 우리가 그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지금 벌써 25년 이상 흘렀는데 불구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싱킹빅그룹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필요성 중에서도 인쇄사업 구축인데요. 결국 시스템은 인쇄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인쇄사업을 인쇄 수입을 들어오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복제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복제와 축적인데, 아, 그러면 이 복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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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면요, 진짜 예, 부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음. 그다음에 성공하려면 성자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 성공자를 만나고 부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도 그런 일을 해봤지만 부자도 우리 안 만나줘요. 유일하게 만나주는 데는 야매밖에 없어요. 또 성공자들 우리 아무나 안 만나줘요. 유일하게 만나주는 데는 저는 아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지내다가 아메에 와서 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 뭐 윈윈이다? 이 개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처음에 초창기 이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 거절도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또 이게 진실이 전달됐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저는 이 핵심이라 좀 아니죠. 예, 포인트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제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복제를 할까? 어,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데, 그건 별도의 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고, 이 인간관계 얘기를 잠깐 언급하다 보면 이제 도덕성, 윤리성, 겸손, 책임감, 정직과 신뢰, 아,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좋아해야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한두 달 할 거라면 싫어도 참고 하는데, 어, 보통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싫거나 파트너가 싫고 그러면 참, 스폰서는 참아요. 파트너가 싫어도. 그러나 파트너가 스폰서 싫으면 참 참기 어려운 거죠. 더더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요. 더더구나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성, 품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나를 보고 따라서 하고, 또, 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실력을 가졌다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그 실력이 있어. 대단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냈거나, 그리고 어떨까요?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성취를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영향력이죠. 어, 저분 따라서 하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음. 그래서 모든 과정을 이제 복제하는 건데,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내가 나오게 되면 배수의 원리로 커 나가는 거죠, 사업이. 이것이 누적이 된다면 더 커지고 축적이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쇄 사업은 뭐 1, 2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꾸준히 하면서 어, 정말 내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시스템 속에서 복제된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활동을 했었을 때 어, 수입은 계속 창출되는 거고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여러분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위스와 뎁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위스와 뎁스가 되려면은요, 인쇄술 구축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특히 인쇄수입은 아메 비즈니스가 이제 인쇄수입이 대표적인데, 뭐 여러분들 그 임대료든가 이런 것도 인쇄수입일 거고, 책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 책을 판매된 수익도 인쇄수입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인쇄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아메에서 인쇄수입이라는 건 뭐냐, 이게. 결국은 영향력을 우리가 미쳤을 때 비로소 위스와 뎁스가 되는데, 특히 뎁스입니다. 위스는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넓이. 그래서 내 퍼스널이 많게 되면 수입이 많아집니다. 내구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입이 많아져요. 근데 내구수 많이 늘리는 것은 명단 추가하고 데모하고 쇼트표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구는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비전을 크게 보신 분들은 이거는 얼마든지 내구를 키워나갈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요 15내구 이상을 제가 SP 이상 독립을 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면 이 15개가 다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두 내고 세 내고 여러분들 뎁스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크게 되면, 예, 오늘도 여러분 파트너들이 내가 이 오른 MBM을 꼭 들으세요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복제돼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 그룹을 키워나가게 되면 내 네트워크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개인의 노력으로 내가 레그를 계속 찾아가지고 퍼스널로 키워나가게 되면은 이 위스는 커지는데 뎁스는 그렇게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아메에서 지금 보너스 정책이 위스도 커지고 뎁스도 커나가는 그룹한테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스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소비자든 사업자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바로 뎁스입니다. 뎁스는 바로 깊이라는 거거든요.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그 파트너가 에메랄드, 그 파트너가 파운드 PT, 또 파트너가 에메랄드, 그 밑에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이런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에서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직접 덱스터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네그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한 네그가 파운더스 PT가 세 그룹 나와 있을 때 네그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놀랍죠? 우리는 15%만 있어도 네거라고 생각하는데 덱스터에거는 파운드 PT, 유자격 파운드 PT 세 그룹이 있으면 그걸 한 네그로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한 네그가 유자격 다이아몬드가 한 네그에서 세 그룹 정도 이상 나왔을 때 그 네그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뭘까요? 전형적인 뎁스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 뎁스가 잘 돼 있는 그룹은 수입이 안정돼 있죠. 그러나 위스는 수입은 커지지만 안정된 수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뎁스는 바로 깊이를 얘기하고, 깊이가 있다는 얘기는 뉴핀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부에서. 이거는 혼자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팀워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문화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라도 싱킹 빅그룹에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탄생됐다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우리가 만난 거죠. 결국은 정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그룹 내가 성장시킬 수 있고 성장 못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100%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소비자만 계속 만나면 평생을 홈미팅 계속 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폰서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 정말 잘 소화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배수 원리로 그룹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더 큰 그룹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위스와 뎁스, 이거는 뎁스가 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국암에서는 위스도 하고 뎁스를 깊이 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보너스가 제공되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에 우리가 시스템의 정신세계라고 정의를 하죠. 덱스터가 이제 5가지 사항을 주목하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덱스터가. 그것이 뭐냐면 시스템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덱스터에는 이 5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면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 이게 우리 사업하고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이 60년 사업을 하신 덱스터에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많은 리더들한테 그렇게 강조했고 가르쳤는가? 자,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거의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의 덱스터가 깊은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들으셔야 되고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많으시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러브. 우리 시스템 상의 사랑이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첫 번째 강조한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남을 사랑한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보여져요. 보여지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가족, 당연히죠. 그리고 나서 직장과 이웃,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라고 우리 덱스터에거는 정의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인데 베일런트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번에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을 하는 거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분은 첫 번째 행복한 삶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기 사랑, 가족, 이웃, 자녀, 자연으로 넓혀가는 거. 이렇게 보면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그 저 베일런트 교수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어느 종교를 제가 일컬지 못했는데 알 거예요. 정말 종교 지도자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리더라. 이 얘기가 왜 이게 새삼스럽게 저는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60이 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성자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어. 그러면서 배려하라, 겸손하라, 책임가져라, 신뢰성을 잃지 마라. 이걸 꼭 지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약속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베일런트 교수와 종교지도자뿐만 아니라 니치, 덱스터에고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신뢰에 대해서 제가 제일밴드 회장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니치하고 제이하고 한 얘기를 쓴 겁니다. 제이밴드 회장 책에는 우리가 그토록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하지는 못한다. 항상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 덕분에 니치와 제이는 성격이 다르고 대조적인데 불구하고 아메이를 놀라운 성공을 하는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두 분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불구하고 굉장히 신뢰를 해왔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노를 하면 절대 채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니치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 이 주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없느냐? 니치 씨, 대통령 한번 출마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니치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밴드 회장님이 승인을 한다면, 제밴드 회장이 나를 도와준다면 응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농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쩌거나 그만큼 두 분 관계 신뢰가 돈독하다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나를 낮추고 뭐 인사자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겸손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핀이 높으신 우리 A뷰들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당신의 인생을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지금 당신은 힘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기억하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한 해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피로 충분하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특별히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저는 1967년도 기억이 됩니다. 아주 오촌 당숙집에서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수원으로 한 56년 전 얘기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어, 그 당숙집에 기거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서 몰래 밥을 더 꺼내 먹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어렸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렇겠죠. 그 오촌 당숙께서는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누구누구 먹어야 될 밥이니까 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몰래 쉽게 훔쳐 먹은 거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러이런 명분으로 저를 나가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지금도 56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 방향도 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진짜 깨달음을 내가 얻었어야 되는데 이 나이 먹어서 이제 깨닫고 있구나. 미리 깨달았다면 내 사업도 더 크게 번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린아이든 청소년들을 절대 저는 정말 푸대접 안 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희생이죠. 자, 내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요. 파트너에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상에는. 그래서 10년을 보고 하라. 그럼 다이아몬드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년을 하면 아무리 안 돼도 다이아몬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2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4년 만에 5년 만에 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넉넉히 10년 걸려도 절대 늦지 않은 겁니다. 15년을 이 사업을 하면 달인이 된다고요. 20년을 하게 되면 명인이 된다 그랬어. 이제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투자든 사업이든 장기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도 짧게 하지 마세요. 부동산 짧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묻어도 주식 좋은 회사 주식은 10년에 20년 그냥 묻어두시고 판매 사업에 열중하세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저도 그 투자 신탁을 다니면서 주식도 많이 해보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펀드 매니저라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요. 유학 갔다 온 사람 거의 상당히 천재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천억, 작게는 수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절대 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운 좋게 그냥 상승했을 때 사가지고 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돈 부자 안 됩니다. 부자 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좋은 주식이든 좋은 부동산이든 20년 이상 가지고 계세요. 리스크 제로입니다. 왜냐? 이 펀드 매니저들을 잊고 1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입니다. 내가 오늘 이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맡겨놓고 우리는 사업에 열중하십시오. 사업 열심히 하시면서 그럼 양쪽으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에는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자, 이기심은 내 욕심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암이에요. 우리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인격이 형성되고 사업도 빠르게 강하게 성장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암의 정신 아니에요? 이게 가치 아닙니까, 이게? 근데 본래 자본주의 논리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기심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익이 돼야만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암이 조금 달라요. 암이 좀 달라요. 원래 자본주의 논리는 내가 이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충성합니다. 조직에도 충성하고 내 자신도 충성합니다. 근데 하면은 그런 마인드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성장이 되기 어렵다. 파트너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도와주고 이것도 봉사하지만 우리 사회 봉사의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릴레이션십, 우정이에요. 자, 시스템상에는 인간관계는 우정을 통해 형성되고 아주 깊은 우정이 피트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라.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죠. 교과서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까, 근데? 그죠? 정직하라, 공평하게 대하라, 친구와 그룹 사람들을 신뢰하라. 아주 수없이 귀딱게 들었던 얘기들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의 핵심은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전기차, AI, 로봇 이 중심이지만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공유 경제는 나눔이고 협력 소비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우리는 협력 소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예. 예. 그 속에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일 때 사회가 성공해요. 이것이 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보다는 우리 우정을 쌓아나가는 우정을 쌓아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제품도 전달하고 사업도 전달을 가능한 거죠. 저도 요즘 테니스를 배웁니다. 참 쉬운 건 아닌데 골프도 하지만 테니스 좀 배우는데 힘든 운동이에요. 거기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또 나도 새로운 파트너도 나올 수 있고 소비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생활도 운동도 하고 할 거면서 저는 그렇게 또 이 명단을 또 추구하려고 운동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로얄티 충절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시스템에 밀착하라. 스폰서에 충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폰서에 충성한다 말이 충성이지 스폰서에 진짜 스폰서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 충성이죠. 이거는 바로 시스템에 밀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그룹 또는 파트너 및 온라인 스폰서를 내 위에 둠을 기꺼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스템상에는 어느 한 뭐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그룹에 게스트를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고 아들이 스폰서 같아요. 에머랄드 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게스트를 끝났는데 질문 시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10년 손하나동서가 스폰서인데 어떻게 예우를 하면서 사업을 그렇게 키워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아들이 스폰서니까 참 예우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암에서는 스폰서다. 사장님, 스폰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예우하고 철저하게 따르면 100명, 1000명, 10,000명의 파트너가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스폰서를 안 따르면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를 안 따를 것이다. 내가 그 정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덱스터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리더들이 정말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플하게 하라는 얘기는 내 성공, 내 파트너 성공을 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남한테 몇십 원 하는 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 덱스터에게 이 5가지 시스템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싱킹빅 그룹의 어떤 시작이라 할까요? 기원이라 할까요? 예. 아마 우리 김종근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아마 우리가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미국에 가니까 덱스터이거 책상에 보니까 더 매직 오브 싱킹빅 책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성공한 사람이 왜 이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보는가? 스폰서님은 그걸 생각하신 거죠.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신 거예요. 그때 싱킹빅이라는 그룹을 이름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싱킹빅 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덱스터는 스폰서가 없어요. 초창기 사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면 항상 십자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스폰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김종민 사장님은 덱스터 얘기를 얘기하세요. 왜?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종민 사장님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폰서를 얘기하겠죠? 나의 스폰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 그 하나만으로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가까운 데 이렇게 보면 티가 다 보입니다. 여기 점 있는 것도 다 보이죠. 먼 데서 보면 미인이지만 가까이 보면 점도 보입니다. 스폰서도 가까이 하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라. 스폰서는 파트너의 약점을 항상 보완해주도록 하고 사랑하라. 이게 덱스터 예거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라는 것이지 아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은 아마 스폰서하고 좋은 점을만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 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오는 게 좋겠죠, 이게. 두 번째 의미는 빅드림. 우리 이제 빅드림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호연, 김연한 사장님이 아마 여기서 그룹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빅드림. 큰 꿈을 가져라. 빅 비즈니스. 큰 사업으로 생각하라. 빅석스. 크게 성공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더 매직 오브 싱킹 이런 책에. 핵심 정신은 뭐냐? 절대 긍정이에요. 자, 우리 절대 긍정이라는 책을 김종인 쓰셨죠. 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있을까? 또는 할 수 없다? 결과는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결과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mm라도 앞으로 나가게 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1mm씩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과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그것만 소원했냐? 후퇴하는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뒤에 후퇴하는 사람까지 다 가져가는 사업이에요. 절대긍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의 성공은 절대평가라고 좀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모두 성공하는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몇 명만 딱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그 기준에 충족되면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세상의 어떤 그 일은 어떨까요? 전 상다평가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누구나 1cm, 1%라도 더 앞서가거나 더 나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5명이 필요하다면 5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평가라는 거예요. 5명이 다 10점밖에 못 얻었어. 그러면 9점 맞은 사람 떨어지는 거 10점 맞은 사람 하는 거예요. 꼭 99점, 100점 안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메는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6, 4개 성공시키면 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그런 비슷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 정말 절대 긍정. 이게 20대 80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파라트론 사람이 조사를 한 건데 원래 80% 부정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20% 긍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많은 사람은 암의 성공자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봤을 때 no, 아닙니다. 저는 가장 성공하기 쉬운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경쟁하는 것 때문에. 80%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경쟁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확률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데, 잘 살지 않겠다는데 그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왜 확률을 떨어뜨립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생물학자가 개미를 25년 동안 연구했어요. 개미는 다 부지런한 생물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부지런한 개미가 있고 덜 부지런한 개미가 있고 아주 게으른 개미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20% 중에서도 2대 6, 2대 6대 2, 100명이면 20명은 긍정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 생각 가진 사람 중에서 20%, 4명이 최상위 그룹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12명은 상위 그룹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4명은 중상위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걸 개미를 통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긍정에서 시작해요. 우리 리더분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하고 계시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100조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시스템이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실천 강령을 좀 요즘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싶습니다. 우리 그룹에 묻지마 원칙과 하지마 원칙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 첫 번째, 나이를 묻지 마라. 출신 지역을 묻지 마라. 학교를 묻지 마라. 그 다음에 종교를 묻지 마라. 그 사람 재산이 얼마 있냐를 묻지 마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 묻지마 원칙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정했을까? 우리 스폰서가. 바로 여러분 선입감을 없애야 되는 얘기입니다. 선입감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다 내 손해야.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랑 상담해서 우리 만나줘야 돼. 또 실질 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 성공을 다 원해. 근데 이런 내가 선입감을 갖게 되면은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 있을 때요. 거래처 그 지역사회 이렇게 보면 거래처 가보면은 다 선후배들이 그 책임자리 있어요. 경리당 당장 책임자 이렇게 위에 책임자도 있는데 저는 출신 학교를 절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저 요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나이를 물어가지고 저 거래처의 그 책임자가 나보다 나이 어리면요. 참 예어하기도 힘들어,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또 학교 얘기하다가 내가 선배면 그 사람 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후배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분들하고 사귀고 친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친하다 보면 이제 학교 얘기도 나고 나이 얘기하다 보면 그땐 진짜 끈끈해져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해봤거든요. 선입감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이네? 고향 사람이 다이아몬드 만들어줍니까? 종교가 같네? 공통점을 갖는 건 필요한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사학가가 되면 관계없는데, 이 초보 사학가들, 이제 사업을 막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영향 크게 미칩니다. 자, 스스로 이 선입감을 없애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고향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학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뭐 도움 됩니까? 데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쇼트 플랜은 도움이 됩니까? 전 도움이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원칙,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될까? 참 술 좋아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음식인데. 좋아하시면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드시면 돼요. 이것도 음식인데. 그러나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을 드시거나 도박을 하지 말라 그랬고 외상거래 하지 말고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건 바로 신뢰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제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신뢰를 딱 잃게 되게 되면 영향력이 끊어져요. 없어져요. 수년, 수십 년 동안 한 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저하고 저를 좋아하는 파트너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술을 한 잔 딱 먹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스폰서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면 내가 모르고 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막말로 개 같은 스폰서네. 저 정신세계를 내가 이어받고 싶겠어요? 덱스터가 얘가 김종상의 정신세계를 내가 전달 잘못 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 꺾이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지 말자. 이 외상거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다른 건 안 하시겠지만은 파트너 아니면 스폰서 형제그룹하고 외상거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제품 좀 몇 개 좀 빌려줄래? 치약 갚을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일에 치약을 빌리든지 돈을 뭐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빌려주면은 아예 그냥 도와준다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돼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없어. 어. 더더구나 이자 받고 돈 내라는 거 절대만 안 되고, 이런 거. 자, 한내그가 죽으면, 한내그가 여러분들, 가야금도 FC 정도 되면요, 1억 이상의 수입이 왔다 갔다 해요. 돈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이런 거를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아직 안 돼봐서 모르시죠? 어, 정말 이거 신뢰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술 먹고 행선수하거나 실수하고 그러면 바로 나의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믿음이 없어져요. 영향력이 안 미쳐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져. 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을 내가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어, 실력은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본받고 싶은데 사람은 좋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되거나 어느 성공하면 따로 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교육이니까 강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을 때 뎁스가 계속되면서 안정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시간이 나니까 위스도 하고 또 위스하고 또 쇼더프렌하고 위스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시스템을 타면서 뎁스가 되고 시스템이 나와서 리더가 커지면 또 위스하면서 또 한국을 하면 겨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FC가 되고 크라운 엠버서더로 성취하시는 거겠죠.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향후, 이건 내용이 없는 건데 제가 5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제사회 트렌드, 요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광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도 어떤 기업이 하나 선택하면 다른 기업이 진짜 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게 미래의 먹거리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못해 절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앞으로 미래에도 비전이 있고 트렌드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5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마지막으로 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미래학자들이 뭐라냐 가압승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랬어요. 가압승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떡볶이를 잘해서 한 100년, 200년 정도 역사가 있어. 정말 떡볶이 유명해.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계시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이어서 하죠. 이게 가압승계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500년, 600년 그런 가압승계 기업이 많아요.
50년 이상 가압성대한 기업이라면 성공한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도 이 배감이라는 데 가까운 데가 있는데 배감 순대집이 아주 유명해요. 그 할머니 때부터 거의 80년 이상 하셨어요. 불경기가 없어요. 그 지금은 아들, 손자들까지 와서 일을 다 해요. 가족들이 다 해요. 좀 너무 부럽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메 사업하지 않아서 그런 게 부럽겠죠. 왜냐면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게 같이 다 지내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들어가.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은 계속 늘어나. 이런 가업과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반도체만 성공이 안 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은 직주체제예요. 직주체제란 뭐냐? 직장과 집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해야 된다. 바로 그런,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일본에 가면은요, 교토라는 거에 가면 유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가위, 칼 만드는, 그 지금 거의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3월 달에 또 갔다 왔는데, 거기 한 세 번째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칼을 사가지고 와요. 저는 이제 이 정원을 제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칼을 많이 사오는데, 전직칼을 사면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한 100살 정도 되신 분이. 앉아가지고 그분은 뭘 하느냐, 그 칼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이름을 새겨줘요. 기념으로 파줘요. 그 쇳덩어리에다가. 그래서 저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갑오처럼 제가 그냥 보관만 하고 안 쓰고 있어요. 어, 진짜 말이 490년 몇 대를 걸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게 같은 그래도 공장도 크지도 않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가족이 다 해. 직원도 몇 명 쓰겠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춤형 비즈니스예요. 어. 이건 우리 암에서만 얘기하는 게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맞춤형이에요, 지금 다. 이게 앞으로 유망하고. 네 번째는 건강, 미용, 영양. 이건 우리 사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건 불변이야, 이건. 다섯 번째, 생활필수 취급하는 회사. 그것도 세계 최고 넘버원. 언제니 반품이 돼? 여기다 또 쓰면서도 내가 보너스를 돌려받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가들을 20년 동안 모신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업을 하신 분은 다 만나봤지만 지금 이 사업을 29년을 하면서 안녕코 우리 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 있는 사업을 정말 이제까지 배운 대로 여러분 스폰서를 믿고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끝까지 도전하시는 우리 싱킹 빅그룹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